예, 오늘의 시황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시장 키워드부터 보면 금리가 일단 좀 안정이 되면서 매수가 유입된 그런 측면이 좀 있죠. 일단 이제 금리 영향을 일부 좀 받았고요. 그리고 이제 저 PBR 주들이 한동안 시장을 끌어올렸는데 오늘은 좀 선별적으로 움직였고, 선별적으로 움직였다라는 거는 수급 쏠림 현상이 완화가 돼서 다른 쪽으로 넘어갈 수 있는 힘이 실렸다라는 거죠. 그래서 삼성전자는 하락하고 SK하이닉스 올라가고 이제 반도체별로 좀 엇갈리는 모습이 나왔는데, 제가 보기엔 삼성전자 뭐 몇몇 나온 뉴스들도 있었습니다만은 아마도 만기일 영향이 좀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목요일이어서 만기 영향이 좀 있었던 것 같고, 하이닉스는 반도체 재료를 그대로 흡수하면서 좀 강세를 보이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저 PBR에서의 어떤 매수세가 조금 분산이 되면서 코스닥의 반도체, 2차 전지 이런 종목군들이 강세를 보여서 코스닥 지수가 제법 강하게 반등하는 그런 계기로 작동을 했습니다. 오늘 뭐 시장이 반등할 수 있었던 첫 번째 이유는 역시 금리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왜냐면 이제 미국이 국채 발행을 이틀 동안 거의 1,000억 달러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돈이 1,000억 달러나 국채 쪽으로 몰려가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럼 잘못하면은 여기서 금리가 확 튀어 올라가게 되고, 이렇게 되면 시장이 좀 흔들릴 수 있었는데, 오늘만 해도 10년물 발행 규모로는 사상 최대 420억 달러가 발행이 됐는데, 금리가 4.1% 아래쪽에서 형성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채 금리가 여기서 튀어 올라가지 않았죠. 그래서 이제 금리가 올라가지 않았고, 연준 인사들의 발언도 대체로 그냥 뭐 조심하자 정도. 예, 뭐 이제 금리 안 내릴 거야 이런 발언한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까 가장 매파적인 닐 카시카리도 금리는 두세 번 정도 내릴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여기에 방점을 찍는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초강경 매파도 어쨌든 최소 올해 두세 번은 내린다라고 하니까. 그래서 어쨌든 금리가 여기서 튀어 올라가지 않았다라는 점에 안도하는 매수가 유입된 게 있었고, 그러면서 이제 미국의 국채 금리 내려가고 시장에선 받아들이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3월 기대치가 만약에 지금도 높았다면 시장이 좀 불확실해가지고 여기서 뭐, 저 기대감이 현실이 될까? 안 되면 어쩌나 이런 겁이 좀 있었을 텐데 이미 그게 끝나버렸잖아요. 그래서 5월도 지금은 기대치가 내려가고 있는 상태고, 오히려 이런 부분들이 투자자들이 좀 변수를 적게 만들었다, 변수가 줄어들었다 이렇게 판단하게 되는 계기가 됐던 것 같습니다. 자, 금리는 그렇다고 해서 뭐 엄청나게 영향을 준 건 아니고, 시장 멱살 잡아 올린 거는 역시 2차 전지 플러스 반도체였죠. 2차 전지는 테슬라가 이틀 연속 올랐는데, 올해 들어서 테슬라가 이틀 이상 연속 올라간 거는 이번 포함해서 두 번밖에 없어요. 예, 3일 이상 연속 올라간 건 한 번밖에 없었고, 이틀 연속은 이번 포함해서 두 번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어쨌든 테슬라가 바닥을 친 건가? 이런 기대감. 그리고 이제 어제는 LG엔솔, 오늘은 LG화학 관련된 뉴스가 나왔죠. 뭐 25조 원짜리 이제 공급 계약이 나왔다더라. 이런 이제 보도가 나오면서 에코프로의 어떤 그 주가 부양 정책 이런 것들까지 이제 더해졌죠. 그래서 2차 전지의 어떤 주가를 자극할 수 있는 재료들이 많이 더해지면서 지수를 좀 올리는데, 특히 코스닥을 올리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고요. 반도체 같은 경우도 엔비디아가 오늘 700달러 돌파하면서 신고가 경신을 했고, 그 HBM 관련된 뉴스들이 되게 많았어요. 예, 뭐 이제 뭐 하이닉스는 TSMC 한미반도체하고 뭐 삼각편대 만든다더라. 다음에 이제 서로 1등 전략은 어떻게 취한다더라. 근데 어쨌든 HBM 쪽으로 투자가 계속 진행이 된다는 거잖아요. 그 이 안에 중심에 있는 한미반도체는 오늘 장에서 상한가까지 올라가고, 제가 이제 흔히 가끔 동네 바보형 뭐 그런 표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있는지 없는지 존재감 모르는 척 하지만 알고 보면은 갑자기 멋진 형으로 돌아오기도 하고, 뭐 그런 걸 제가 이제 바보형이라고 표현하는데, 전형적인 바보형 패턴이었거든요. 올라갔다가 옆으로 쭉 가고 있다가 한 방에 상한가로 뒤집어 버렸죠. 그래서 어쨌든 한미 반도체가 급등을 했습니다. 그러면 삼성전자는 여기서 이제 악재만 있는 거냐?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오늘 만약에 만기일이 아니었다면 그 만기 포지션상 지수가 확 올라가기는 쉽지 않았기 때문에 삼성전자는 그 영향도 매도의 일부였지 않았을까. 그래서 어쨌든 반도체가 오늘 코스닥을 좀 끌어올리는 역할을 했습니다. 오늘 코스닥 전체 거래대금은 거의 제자리였거든요, 전날하고. 근데 반도체 업종은 전일 대비 거래대금이 50% 늘었어요. 그래서 다른 쪽에 비해서 좀 주목도가 있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차트는 제가 이번 주에 한 세 번 말씀드리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게 왜냐하면 되게 기술적으로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 꼬리 달리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패턴을 잘 봐야 되는데, 그 패턴상 코스닥은 바닥을 친 걸로 보여져서 이제 좀 올라갈 수 있는 힘이 생긴 것 같다. 근데 이제 그러니까 아래 꼬리 달린다고 다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래 꼬리 이후에 반등 놀림, 반등 뭐 이런 조합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이제 그런 어떤 조합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코스닥 쪽은 또 특히 지난주부터 과매도권으로 내려왔었죠. 그래서 과매도에 내려와 있다 보니까 이제 투자자들이 코스피 쪽보다는 코스닥이 더 좋겠는데라고 이제 판단을 하면서 오늘 코스닥 쪽이 조금 더 활성화가 되는 그런 계기가 됐던 것 같습니다. 자, 수급에서는 외국인들이 양시장과 선물까지 싹 다 매수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기관도 뭐 보험 빼고는 다 매수했는데 종목은 외국인들이 삼성전자를 3,600억이나 팔았어요. 그러니까 저거 삼성전자만 아니었으면 오늘 8천억 원 순매수 한 걸로 잡힐 뻔했죠. 그럼 이제 매수한 거 보니까 하이닉스 사고 현대차, 이제 한미반도체, 그러니까 반도체와 그리고 자동차와 그리고 금융주 이런 것들이 섞여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쪽에 좀 매수가 집중되어 있는 모습이었고, 기관 같은 경우는 자동차 역시, 그다음에 금융주, 반도체 그러니까 이렇게 들어가는데, 이제 자동차는 기아 팔고 현대 사고 해서 이제 그 PBR 밴드 어느 위치에 있느냐에 따라서 종목을 좀 구분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고요. 그 외에는 금융주가 아직 포진해 있어서 그 저 PBR 관련된 이슈가 완전히 종료된 건 아니다. 뭐 이런 것들도 이제 일부 좀 남겨놓은 것 같습니다. 다음에 이제 코스닥에서는 2차 전지를 외국인들이 최근에 좀 에코프로 BM 이렇게 약간씩 매수하는 그런 움직임이 있었는데, 오늘은 엔캠까지 해서 좀 매수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그 외에는 뭐 반도체주 일부 좀 담는 그런 움직임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기관 투자자들 같은 경우도 역시 에코프로 BM이 있고, 그 아래 보면 HBM 관련된 종목군들 STI라든가 PSK홀딩스라든가 이제 이런 종목군들, 뭐 주성, 테크윙 등등의 종목군들도 여기 이제 포진해 있었습니다. 이제 매도 쪽은 이제 레인보우로고가 오늘 뉴스 나오면서 이제 밀렸는데, 요 종목이 좀 있고, 그 외에는 이제 좀 업종 내에서 매수와 매도가 좀 갈려서 그러니까 좀 골라 담는, 그러니까 업종 내에서도 이게 이슈가 좀 더 강하잖아 하면 이제 그쪽을 매수하는 그런 경향을 보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시장 다시 정리해드리면, 연휴 기간에 제가 보기엔 핵심은 금리라고 봅니다. 왜냐면 금리가 지금 위치는 사실 안 좋거든요. 4.1은 언제든지 4.2로 치고 나갈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렇게 되면 시장은 2,300대, 2,500대 중반까지 언제든지 밀려 내려갈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연휴 기간에 이제 금리가 뛰지 않기를 좀 바라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제가 잠시 후에 설명드리겠습니다만은, 강세론자로 분류가 되는 톱니가 갑자기 큰 조정을 언급하고 나섰거든요. 왜 저 사람이 저 말을 하는지 좀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급에서는 기관이 아직 코스닥을 매수를 안 했어요. 장중에 좀 매수했다가 오늘 매도로 바뀌었는데, 오늘 외국인들이 기관들 매도의 몇 배를 매수했기 때문에 오늘 지수가 올라갔지만, 근본적으로 기관들이 좀 매도하더라도 한 100억대 정도, 그 정도 매도를 해야지, 이제 주중같이 매도를 해버리면 코스닥은 이제 홀짝홀짝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기관 투자자들의 여전히 PMI, PBR, 자꾸 별게 다 나오네. PBR 어떤 관련된 이슈에 더 집중을 하고 있고, 다른 쪽에는 조금 관심을 약간만 갖고 있다. 그래서 이제 기관들의 매수 전환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뭐 반도체 2차전지 게임 아침에는 이제 로봇주까지 한 번 더 올라갔었는데, 종가까지 기준으로 보면 새 업종이 상대적으로 더 강했던 그런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자, 톱니 얘기는 뭐냐면, 톱니는 시장이 좀 조정을 받을 것 같다라는 거예요. 14주 동안 21% 정도 올랐는데, 16주 동안 20% 올란 다음에 6주 동안 9% 빠졌고, 또 19주 동안 21% 올라간 다음에 13주 동안 11% 빠졌는데, 이번에 이제 또 14주 동안 21% 올랐다.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미증시가 20% 정도 올라오면 그만큼 조정을 보이는 걸 보였고, 특히 핑계도 있다. 그러니까 금리나 지연이 됐다라는 점이 좀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좀 단기적으로는 조정의 빌미가 돼서 한 4,600 정도까지는 빠질 것 같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패턴을 보면서 이렇게 설명을 한 거예요. 실제로 보면 뭐 그렇게 보이긴 하죠.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시각을 완전히 접은 건 아니고, 연말까지 그래도 5,200에서 5,400까지 다시 올라가서, 그러니까 작년 말에 그 상조하고 이야기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톱니 같은 경우는. 근데 상조가 현재까지는 안 맞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현재까지 시장 전망한 거는 조금 틀리고 있긴 한데, 어쨌든 기술적으로는 조금 주목도가 있어서. 그럼 이제 우리 증시는 어떻게 될 거냐. 근데 저게 언제가 시작이 될 거냐에 따라 다른데, 코스피는 아직은 과열하고는 거리가 있는 위치고, 코스닥은 이제 과매도에서 조금 벗어난 정도였거든요. 그래서 이게 뭐 엄청난 경기 우려라든가 뭐 금리를 확 자극할 만한 이슈가 나오지 않는다면 우리 증시는 엄청나게 딸려서 가지는 않을 것 같다. 뭐 이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뭐 이 사람 주장도 그대로 된다라는 보장은 없어서
요런 내용들이 있을 때 제가 이제 좀 특이한 기사라서 한 번씩 소개해드리는 정도다 이렇게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어쨌든 연휴 기간 잘 보내시고요. 저는 연휴 기간에도 방송은 정상적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뭐 오전 방송, 뭐 오후 방송 다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니까 또 시간 나실 때마다 또 보시면 좋겠고 또 제가 또 재밌는 방송도 준비해서 올릴 테니까 또 기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럼 저는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 이 방송 좋아요, 구독하기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